팔다리가 자주 저리는 가벼운 증상이 치매의 전조 현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혈관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영양제보다 더 좋다는 들기름을 평소에 어떻게 즐겨 먹느냐에 따라서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오늘 알아온 3가지 정보는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동행TV 멤버십과 후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일부러 챙겨 먹는 영양제보다 평소 식습관을 통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만 즐겨 먹는 들기름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한국 요리에 찬조 출연할 수 있는 최고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 효능만큼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들기름 먹는 3가지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딱 한 번만 먹어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부터 알아봤는데요. 돈 주고 사 먹는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더 뛰어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좋다는 들기름하고 같이 먹으면 2배, 3배, 그 이상 효과가 좋아지는 음식궁합입니다. 특히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음식 중에서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같이 드셔야 하는 게 있었네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잘 걸리는 암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식용기름 중에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게 들기름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참기름이랑 같이 두면 안 되는 이유부터 들기름 살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짚어봤습니다. 어릴 때는 맛있는 음식이면 일단 입에 넣고 보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맛보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일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 그러시겠죠. 근데 들기름은요, 많이 먹을 필요도 없이 하루에 그냥 딱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웬만한 영양제 한 알보다 훨씬 더 함량이 높아서 그런데요. RTG니 뭐니 해서 괜히 가격만 비싸게 받는 오메가3 영양제 한 알보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정확히는 알파 리놀렌산이죠. 10배 정도 함량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생선 비린내도 안 나고 더 맛있는 들기름이 훨씬 낫겠죠. 전 세계적으로 치매 예방하면 떠올리는 게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장수식단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비결로 꼽는 게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가 지중해 대표면 대한민국 대표가 들기름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자주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혈관에 도움되는 것만 놓고 보면 들기름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으니까요.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혈관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일단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나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요.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뇌혈관 끝까지 뇌세포 구석구석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해주니까 치매 예방에 좋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들기름이 암세포의 씨를 말려 죽인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정상세포의 영양분을 뺏어가려고 혈관을 만들어내는 혈관 신생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억제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들기름 자체도 좋지만 혹시 암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2번째로 알아본 게 들기름 음식 궁합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알아두셔도 좋겠네요. 하나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항암식품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암을 이겨낸 분들 중에서 가지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껍질이 보라색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랑 들기름을 두고 암 쫓는 환상궁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가지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비타민 E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요. 사람은 그게 안 돼서 무조건 음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E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비타민 C는 물하고 드셔도 몸에 흡수가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니까요. 그런데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 성분이랑 같이 먹어야지만 흡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기름이랑 궁합이 좋다고 하는 건데요. 가지나물 무치실 때 들기름을 쓰셔도 좋고요. 가지 큼지막하게 썰어서 찜통에 찐 다음에 들기름 넣고 양념장 만들어서 살짝 얹어 먹어도 좋겠습니다. 시금치도 가지랑 마찬가지로 들기름이랑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은 음식인데요. 시금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들어가 있는 건강식품이기도 하죠. 옛날에 뽀빠이라는 만화에서도 악당이랑 싸우기 전에 시금치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라든지 칼슘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K가 시금치에 많습니다. 이것도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들기름하고 궁합이 좋다는 건데요. 들기름 덕분에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위암입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잘 걸리는 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보다 10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 먹는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것들부터 떠오르잖아요. 얼핏 봐서는 한국 음식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데 말이죠. 비만 환자도 우리보다 미국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위암은 한국 사람들이 더 잘 걸리냐 이건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유독 한국인들의 위 속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세균이 위암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떠먹는 식습관 때문에 감염률이 높다고 하죠. 그나마 요즘에는 앞접시를 쓰는 문화가 퍼져나가면서 2000년대 초반 67%에 달했던 감염률이 40% 초반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요. 그런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 성분이 위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들기름하고 같이 드시면 더 좋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들기름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기름이랑 같이 두지 말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있으면 둘이 싸우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관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기름은 보통 상온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들기름은 상온에 두면 금방 망가집니다. 오메가3 함량이 높아서 그런데요. 이게 불포화지방산이라서 산패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빛이나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검은 비닐 둘러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기름 사실 때는 어두운 색깔 병에 담아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가끔 보면 거의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서 파는 경우들도 있던데 정말 빨리 드실 거 아니라면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즐겨 먹는 조미료이자 건강식품 들기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제품을 고르고 최대한 신선하게 오래 두고 드시면서 특히 같이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궁합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되는 모든 날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